네, 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담긴 젠더 교육의 위험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로 국내 및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서 발제해 주신 분들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욱 심각한 거는 이렇게 중요한 교육 과정을 아주 졸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법이라는 법이 작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이 1년 뒤인 올해 7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법의 부칙을 보면은요, 콕 집어서 이번 교육과정만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과정을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가? 이것도 의문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부가 다음 주에 이 교육 과정을 행정 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20일 동안 의견을 듣고요. 그러면 다음 달 초에 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12월 빠르면 첫째 주나 둘째 주에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12월 말까지 이걸 끝내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며칠 동안 심사를 하게 될까요? 2주나 더 많이 해봤자 3주입니다. 원래는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3개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0일로 하게 되어 있죠. 더 필요하면 60일까지 연장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꼭콕 집어서 이번 교육 과정만 예외를 뒀습니다. 2주, 3주 만에 무슨 심사를 하겠습니까? 거수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졸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이거를 관심 가져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이걸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지 않으면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 망치는 교육이 이것이 한번 확정이 되면 이제 뭐 수년 동안 진행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11월 13일 날 있는 국민대회에도 전국에서 다 오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거 학부모님들이 말하지 않으면요, 이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굉장한 위험한 상황이다.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국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2015 교육과정부터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 관여한 사례들이 다 대부분인데요. 한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레즈비언 커플이 결혼하고 키스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요. 그리고 보여주고 나서 남자는 남자끼리 손을 잡고 눈을 쳐다봐라. 여자는 여자들끼리 손을 잡고 눈을 쳐다봐라. 뭐가 느껴지니? 이렇게 선생님이 대놓고 수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남자였는데 치마 입고 학교에 왔는데 아이들이 박수 쳐주니까 좋아하더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반대해서 못 만들고 있다. 이런 수업을 한 거예요. 그 수업을 듣고 실제로 어떤 여자아이,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단짝 여자친구가 있는데 학교에서 그 수업을 듣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나는 그 친구가 너무 좋고 맨날 손잡고 놀러 다니고 떡볶이 사 먹고 하는데 그럼 내가 동성애자인가요? 이렇게 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또 초등학교에서 실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남자 결혼할 수 있고 여자 결혼할 수 있다. 동성 결혼은 정상이다. 그런 사람들도 가족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요. 선생님이 엄마의 성별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교육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요즘 학교에서 안 갖고 오죠. 사물함에 다 놓고 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배우는 교과서 다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집에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또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이전 교육감이 있을 때 경기도에 있는 모든 초중고에서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을 바꾸라고 했죠. 거기서 성적 지향 등 차별 금지 조항을 다 넣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 가정통신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혐오 표현 금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교감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이런 내용 아십니까? 안 돼요. 성적 지향이 뭔지 아십니까? 모른답니다. 교장 선생님도 모릅니다. 학교 운영위 위원장도 몰랐습니다. 학부모회 대표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아이 반대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성적 지향이 뭔지 아십니까? 아, 그거 성적이 올라가는 방향 아닌가요? 이렇게 속이면서 성혁명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교육과정 통과되면은 학교에 항의도 못합니다. 선생님들이 보세요,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지속가능 발전 교육 지도 자료 보면요, 화장실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어라. 근데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까? 그걸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 있어요. 성중립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은 남자, 여자, 트랜스젠더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거죠. 그 화장실의 이름을 정해보자, 디자인을 해보자,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요.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는 너무 심각합니다. 영국 사례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는 퀴어 축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은 초등학교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걸 반대하면요,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못 오게 합니다. 어떤 한 학부모가 자기 아들한테 여기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하는 퀴어 축제 참여하지 말라 하니까 그 학교에서 그 아이 보고 혐오주의자다라고 하면서 학교가 끝나는데도 집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벌을 준 거죠. 초등학교에서는요, 이제 영국은 초등학교가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갑니다. 6세 이렇게 학교에 가는데요. 그 아이들한테다가 남자가 남자한테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하는 편지를 쓰라는 수업을 한 거죠. 6세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쇠뇌가 되는 거죠. 영국 교육부에서는요, 2020년도에 성교육 과정을 만들었는데요, 의무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분들이 대안학교 간다고 안심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안학교도 예가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모든 학교에서는 다 이걸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자, 자기의 성 정체성,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 여러분은 동성애자일 수도 있고 양성애자일 수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남자지만 여자일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젠더일 수도 있으니까요. 잘 찾아봐야 됩니다. 성별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손 들고, 선생님, 저는 남자인데 여자 같아요. 선생님, 저는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양성애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같으면 불러다가 상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박수 쳐줍니다. 선생님이 결혼식 때 꼭 갈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요.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권장.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사건인데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거기서 교사가 5세 아이들한테다가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한 남자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분홍색 치마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다 박수 쳐주라고 한 거예요. 그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나는 남자야, 여자야? 나는 언제 내 성별이 결정돼? 이런 교육을 지금 한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는요, 법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하라는 법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12세에서 18세까지 포괄적 성교육을 다 의무화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죠. 그 법 내용을 보면요. 자, 모든 젠더들입니다. 복수죠. 젠더는 수십 가지입니다. 그걸 가르쳐라. 또 성적 지향을 가르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인정해라. 동성 결혼도 반드시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젠더 표현, 젠더 정체성 반드시 가르쳐라. 법으로 아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거는 종교적 교리나 이런 교육을 하거나 장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별을 2개로 하고 있다. 하나님 만드신 성은 2개다. 이거 선생님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요. 이렇게까지 지금 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낙태, 객관적으로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이라는 게 뭡니까? 낙태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거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에 낙태를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죠. 캘리포니아주의 교육과정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공립학교 교육과정인데요. 자, 다양한 가족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이거 이미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요. LGBT를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가족이고 2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이번 교육과정 통과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수자, LGBT가 차별받았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받지 않게 된다.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가장 최근에 워싱턴 DC 수도에 있는 사립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립 유치원에 있는 남성 교사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사람 트랜스젠더였던 거죠. 원래 생물학적으로 여성인데 이제 성전환을 했지만 수술을 안 한 겁니다. 여자로서의 생식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외모는 남자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남자 선생님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치원에는 4세, 5세 아이들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스터 파웰 씨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라고 시작한 통지문에서 유치원 측은 학부모들에게 유치원생과 그 형제 자매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임신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신이 어떤 특정 젠더와만 관련이 있다. 즉 소녀, 엄마만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트리스탄 선생님은 어떤 소녀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서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멋지지 않나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4세, 5세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런 사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상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스코틀랜드에서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성별이 2개다라고 말한 학생이 쫓겨났죠. 자, 그럼 젠더 교육이 야기하는 폐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젠더 이데올로기를 아이들에게 쇠뇌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런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국에서 성전환 아동 청소년이 33배, 10년 만에 33배 급증했죠. 스웨덴에서는 13세에서 17세의 청소년 중에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바꾸려는 수치가 10년 전에 비해서 1500%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공식적인 보고서입니다. 자, 미국에서 수도 워싱턴 DC 근처에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 여기 가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동네고 아주 잘 사는 동네입니다. 여기서 최근 2년간에 초중고 학생들이 이 트랜스젠더가 된 비율이 991%, 11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의 젠더에 대해서 보호해달라는 젠더 보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학교는 이 아이가 트랜스젠더가 됐다는 사실을 절대로 학부모한테 알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트랜스젠더가 된 것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국 올해 10월
지금 이번 달 지난달이죠. 10월 17일에 발표된 미국 의료협회 학술지의 논문입니다. 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미국의 청소년들이 성전환을 위해서 가슴 성형 수술하는 비율, 남성에서 여성, 여성에서 남성 다 포괄한 비율이 400%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성전환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난 거죠. 우리나라도 2020년 통계에 따르면 823명이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비공식 수치는 더 많겠죠. 뭐 HIV 감염은 말할 필요가 없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교육을 하니까,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교육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는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화장실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왜 일어나게 됐느냐? 고등학교에서 가빈 그레임이라는 학생이 자기 여성인데 자기는 남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남자 화장실, 남자 탈의실을 쓰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전환 수술도 안 했어요. 여기서 시작된 것이 전국으로 퍼졌죠. 그리고 2016년도에 있었던 이제 당시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수정교육법, 미국의 연방법인데 거기에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그 성별이 섹스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젠더 아이덴티티, 젠더 정체성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행정명령을 내려서 미국 전국에 있는 공립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젠더 정체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쓰게 해라.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은 전국으로 퍼졌죠.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난리가 난 겁니다. LGBT 학생에 대해서 자, 소위 성소수자 차별 금지하지 말라는 교육은 절대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이 권리 보장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는 동성애자인 것 같습니다. 나는 트랜스젠더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학교에서 이야기할 때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상담하고 회복하고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은요,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권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지금 버지니아주에서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15세 학생이 자기는 젠더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젠더 플루이드, 유동적 성별이죠.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바뀌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남자였죠. 그러나 치마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 갔죠. 못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차별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그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숨겼죠. 이걸 알게 되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숨기고 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냈는데요. 이 학교는 다른 학교 가서도 그대로인 거죠. 그 학교에서도 또 여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지금 이런 젠더 교육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기런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성폭행, 성추행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버지니아주의 한 중학교에서는요, 남자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를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왜? 생물학적으로 여성인데 자기를 남자로 주장하는 여학생들이 남자 화장실을 가서 이 소변기를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혐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차별을 없애야 된다고 해서 남자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를 다 없앴습니다. 차별이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교육과정에 넣어서 차별하면 안 된다, 혐오하면 안 된다, 이러한 사기극을 우리 교육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LGBT 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LGBT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은 LGBT 커플이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가족으로 인정해 달라고 권리 주장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환 커플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성전환을 한 엄마가 이혼을 하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하고 똑같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전 남편하고 난 아이가 남자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4살 때 성전환을 했습니다. 부모가 성전환을 했는데 그 자녀가 영향이 없을까요? 이 아이가 4살 때 성전환을 해서 지금은 세계 최연소 트랜스젠더 모델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미국에서는요, 여성인데 남자로 성전환을 하고 남자와 동성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사람은 엄마인가요, 아빠인가요? 이런 교육, 차별금지법, 혼인가족제도를 해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아빠란 용어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없애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하겠다는 거고,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이런 사회로, 이런 성혁명 국가로 만들겠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교육 과정을 손을 대서 이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부모님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깨닫고 이제 실제로는 일어서셔야 됩니다. 실제로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 학부모님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대로 진행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가요, 1999년부터 10년, 20년 가까이를 이런 급진적인 젠더 교육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다가 학문성교, 국왕성교, 별의별 거 다 가르쳤죠. 20년 지나서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망치는구나.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20년 전의 성교육 과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급진적 젠더 교육, 포괄적 성교육이 얼마나 폐해가 심각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고통당하고 나서 과거로 돌아갈 그런 잘못된 실수를 우리는 되풀이하지 않을 기회가 지금 있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해보니까 너무 안 좋다는 거라서 12개 주에서 동성애 교육 금지법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서구의 회귀 움직임을 보면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서구를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반드시 전면 폐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로만 절대 안 됩니다. 이 방송 보신 학부모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행동해 주셔야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